많은 관계는 사랑이라는 위장으로 유지된다. 이는 애착이라는 주관적인 확신에서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은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매달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기애적 지향은 오직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고 외부 세계의 현상들은 그것이 내게 유용하거나 위험하다는 관점에서만 경험하는 상태다. 자기의 반대축은 객관성이다. 즉 타인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내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그림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상대에게 호감이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자신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했다는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 무의식의 구조는 내가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결핍에서 출발해서 타인을 향하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결핍을 전제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결핍이 타자를 향해 열리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라면 굳이 타자에게 끌릴 이유가 없죠. 이 때문에 호감이나 사랑은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타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 결핍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태도나 분위기를 포착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사실은 그 사람 안에서 내 부족한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기호를 본 것입니다. 이때 상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결핍을 투사하고 거기 의미를 부여한 특별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은 자기 안의 욕망과 이상적인 자아 또는 부모상을 상대에게 더 씌우는 투사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감이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무의식적 이상화 작업을 통해 강화됩니다. 사실 뿌리를 보면 자기 내면의 이상을 본 것인데 그것을 외부 타인에게 본 듯한 착각을 하게 되죠. 락강은 이런 호감이나 사랑이 타인을 내 결핍을 보증해주는 상징적인 자리에 놓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타인에게 너는 나의 결핍을 말해주는 증거야 라는 식으로 위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죠. 한편 무의식의 자기애적 구조를 보면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라기보다 상대 안에서 본 나 자신의 욕망의 흔적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내 욕망의 흔적을 보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각은 중립적이지 않죠. 내가 타인을 본다는 건 카메라처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과거 경험과 욕망과 결핍이 섞여서 해석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을 보고 안도감을 갖고 호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 이유는 내가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호감을 느낄 때는 상대의 그 자체를 본다기보다 내 기대와 욕망의 흔적이 비춰진 그 상대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대나 욕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호감이나 사랑은 존재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건 단순한 정보의 등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내 안에 어떤 인정 욕망이나 안정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호감이란 중립적인 관찰일 뿐 호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무의식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은 나 자신을 직접 보여주지 않죠. 항상 타인의 얼굴, 타인의 행동 속에서 나를 비춘 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면 결국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거나 내가 채우고 싶은 결핍의 흔적이 그대로 발견되죠. 그래서 호감은 일종의 거울작용입니다. 나는 상대를 보지만 사실상 상대 안에서 발견한 나의 무의식적 욕망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무의식은 타인을 통해 사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점에서 사랑이나 호감은 본질적으로 자기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감이나 사랑이 자기애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는 사실 나의 욕망을 비추는 스크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타인을 사랑한다기보다 타인 위에 비친 나의 욕망을 사랑하죠. 호감을 표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인 구조는 나는 너를 통해 비춰진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스크린에 비유하면 영화관 스크린 자체가 매혹적이라기보다 거기에 비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장면에 매혹되는 것이기에 상대라는 스크린에 내 무의식적 욕망이 비치기 때문에 강하게 끌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호감이나 사랑은 상대를 중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 나의 욕망과 결핍이 상대 위에 비춰진 흔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애적 구조를 가집니다. 자기애적 구조란 내가 상대를 좋아할 때 사실 상대 자체보다는 상대에게서 본 나의 욕망의 흔적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 구조 때문에 나는 내 욕망과 내 이상적 이미지, 내 결핍의 언어를 상대에게 더 씌워서 투사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 좀 더 완전해진 자신을 보는 순간 사랑이나 호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인간이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할 때 이런 투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요? 완전하게 투사가 전혀 없는 호감이나 사랑은 사실상 없죠. 인간은 지각 자체가 과거의 기억과 도식, 기대를 끌어와서 해석이 붙기 때문에 감정이 생길 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투사가 섞입니다. 다만 그 투사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나 대부분 투사가 불가피한 이유는 인간의 지각 자체가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경험과 기억, 욕망과 두려움을 거쳐서 해석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이미 무의식의 필터가 작동하죠. 우리는 좋았던 부모나 좋았던 친구, 이상적인 자아상을 두고 상대를 해석합니다. 또 감정은 중립적이지 않죠. 호감이나 사랑은 단순한 사실 인식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반응이 일어난 순간 그건 이미 내 욕망과 결핍, 이상과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투사가 전혀 없는 호감이나 사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사의 두께는 달라질 수 있죠. 두꺼운 투사가 있는 경우는 상대를 나의 환상으로 완전히 덮어 씌우는 경우죠. 얇은 투사는 상대에 대한 환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곧 자각하고 상대방이 독립된 타인임을 존중하는 경우입니다. 투사가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투사의 영향을 최소화한 사랑은 가능하죠. 무의식은 왜 이렇게 항상 투사를 하는지 살펴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온전히 충족되지 않은 결핍 구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타자에게 비춰지죠. 이는 거울 구조로 내가 호감을 느낄 때 그 사람 안에서 사실은 내가 되고 싶거나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타인을 단순히 사실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인간은 감정적인 끌림이 발생하지 않죠. 투사가 일어나야 감정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흰 벽에 영화를 상영하듯 인간은 타인 위에 자기 욕망에 영화를 비추죠. 우리가 호감이나 사랑을 느낄 때는 이렇게 무의식적 욕망과 결핍이 타인을 매개로 비춰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숙한 관계에서는 이런 투사가 얇고 투명하게 유지되기에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면서 타인을 독립된 존재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꺼운 투사와 얇은 투사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두꺼운 투사는 마치 안경에 색이 너무 짙게 칠해져 있는 것과 같죠. 상대를 볼 때 실제 모습은 거의 안 보이고
내 환상과 결핍, 욕망이 덮어 씌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하나의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역할로만 기능하게 되죠. 내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도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격렬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상대에게 강제로 입히는 것에 가깝죠. 반면 얇은 투사는 색이 옅은 안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환상을 더 씌우지만 동시에 상대의 실제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이런 기대를 했었네 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실망이 와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내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존재로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 환상만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견디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비유하면 두꺼운 투사는 영화관 스크린에 내가 만든 영화를 끝없이 틀어놓고 이게 너야 라고 믿는 상태죠. 얇은 투사는 스크린에 영화가 비치긴 하지만 동시에 스크린 자체의 질감과 틈새를 자각하고 이건 내 상상이고 저게 네 실제 모습이네 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습관적으로 두꺼운 투사를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욕망을 상대에게 강하게 덧씌우다 보니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해석을 계속하기 때문이죠. 관계에서 중요한 해석을 왜곡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땐 이상화하면서 좋아하지만 한번 어긋나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기에 극단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이에 더해서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기에 남 탓만을 반복할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은 언제나 나의 욕망과는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꺼운 투사를 하는 사람은 그 어긋남을 견디지 못하기에 쉽게 무너지고 좌절의 내성이 약해지죠. 이 때문에 사랑과 우정, 가족 안에서도 좌절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특히 투사가 심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 그 본질을 살펴보면 내적인 결핍과 불안이 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조건부 사랑을 경험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내적 토대가 약하죠. 이렇게 내적 불안을 감당하는 힘이 약한 경우 현실과 자신의 욕망이 어긋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본래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질을 가지기에 방어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지워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환상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것이 두꺼운 투사입니다. 두꺼운 투사는 결핍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아가 만든 강력한 방어막이죠. 타인에게 이상적 이미지를 씌워서라도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의 무의식은 타인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위에 내 욕망과 환상을 덮어씌움으로써 불안을 피하려고 방어합니다. 이렇게 환상을 덧씌우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죠. 무의식은 나는 불완전하다 라는 뼈아픈 진실을 외면하고 타인에게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대답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거울처럼 기능하게 되죠.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는 도구일 뿐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두꺼운 투사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이나 환상, 결핍을 비추는 스크린으로 쓰게 되죠. 이때 타인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 타인을 사랑한다기보다 타인 속에 비친 내 이상적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의 고유한 세계와 욕망은 잘 안 보이고 오직 내 욕망을 비춰주는지 꺾어버리는지만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애적 거울로 타인을 보는 태도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대의 독립성을 지워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사가 심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태도를 보면 먼저 강렬한 이상화로 시작하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명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같은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실제보다 훨씬 완벽하게 보고 작은 단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죠. 상대의 고유한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보죠. 자기 환상에 부합하면 과도한 애정을 주지만 환상이 깨지면 금세 원망과 증오로 돌변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사랑과 증오 사이의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또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기대를 너무 심하게 했어 라고 보기보다는 너 때문이지 라고 상대 탓을 합니다. 자기 안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살피지 못하고 상대가 잘못해서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죠. 이런 두꺼운 투사 속의 사랑은 영화관에 내가 만든 영화를 틀어놓고 내 영화가 아닌 상대방의 영화를 보여주면 화를 내는 관객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내가 짠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되죠. 투사가 얇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때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무의식은 나는 원래 불완전하다 라는 내면의 불안과 결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이를 과하게 메우려고 하지 않죠. 또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투사한 환상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비교적 빠르게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상이나 기대가 생겨도 상대의 현실의 모습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을 내 욕망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유로운 하나의 독립된 타인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실망이 있어도 내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니기에 곧장 분노로 뒤집히지 않고 내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의 상태는 타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면서 자기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미성숙한 사랑은 타인을 통해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에 집착과 의존이 심해지고 과한 투사가 일어나지만 성숙한 사랑에서는 서로 결핍을 나눠 갖고 함께 견디는 공백으로만 경험하기에 두 사람이 새로운 관점과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두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상이다. 사랑은 그 안에 참여하는 이들을 자기의 너머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구성물이다.